자, 숙제 48쪽 필게요. 교재. 자, 3-1학기 센. 다 풀어왔나? 네. 이거 왜 안 풀어왔지? 여기 쌤 시당님 풀어지 말라고. 아, 내가 두 번, 아, 그렇지. 맞아. 네, 오늘 한다고. 맞아요. 네. 오케이. 네, 좋습니다. 숙제하면서 혹시 질문 있습니까? 없었어요. 그러면은 우리 C단계로 다시 돌아가서 페이지 36쪽 잠깐 필게요. 36쪽.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되겠죠? 네. 으짜. 네. 자, 다시 집중해서 오랜만에 수업하는 거니까 자, 차분하게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페이지 36쪽 레벨 C 가보겠습니다. 제곱근 얘기를 계속 하고 있죠. 무리수 실수. 자, 문제 번호 216번 가보겠습니다. 유리수 A, B가 있고요. 무리수 CD가 있습니다. 항상 무리수를 찾으세요. 1번 보기 가볼게. 자, AC. 만약에 A가 유리수 0이라면 AC는 항상 무리수가 될 수 없겠죠. 그래서 1번은 탈락. 2번 A 더하기 D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A 더하기 B는 어때요? 유리수 더하기 무리수. 유리수 더하기 무리수는 항상 무리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유리수랑 무리수를 어떻게 해결할 수는 없죠. 요거는 우리가 원하는 답은 2번이겠죠. 그러면은 C제곱. 자, 이렇게 C가 루트 2라고 되어 있다면 C제곱은 유리수가 되겠죠. 그래서 항상 무리수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4번 가볼게요. C 더하기 D. 무리수 더하기 무리수죠. 근데 C가 2 플러스 루트 2고 D가 2 마이너스 루트 2면 두 개를 더했을 때 이 무리수 파트가 즉 루트가 없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이라고 말할 수 없겠다. 발레가 등장하니까. 확인됐어요? 자, 5번 가볼게요. CD분의 1이라고 되어 있죠. C가 루트 2, D가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만 설정해 놔도 CD분의 1은 무리수라고 부를 수가 없죠. 확인됐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건 2번, 나머지는 다 발레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괜찮아? 네. 자, 넘어가서 17번 한번 해볼게요. 한 자리 자연수 n이 자연수인데 한 자리래. 이랬을 때 fn을 루트 0.n 땡이라고 합니다. 이랬을 때 f1 더하기 f2 더하기 f1 f2 f8까지 중에서 무리수를 찾으십시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우리가 요거는 9분의 n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요 안쪽을 순환소수 유리수로 바꾸는 거 확인할 수 있겠어요? 왜 반응이 없어? 고개를 좀 더 격하게 흔들어 줘야지. 1 더하기 1은 얼마야? 2. 0.n 땡을 순환소수로 바꾸기 위해선 순환소수니까 얘를 유리수로 바꾸기 위해선 9분의 n이라고 쓸 수 있겠죠. 한 자리라고 했으니까. 괜찮아요? 얘를 조금 더 피면 3분의 루트 n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그래요. 얘는 3분의 1이죠. 마찬가지로 그럼 얘는 3분의 루트 2. 대충 규칙을 받았습니까? 그러면은 이런 패턴으로 갔을 때 제곱수가 아닌 것만 살아남겠네. 괜찮아요? 그러면은 1부터 8까지 중에서 제곱수는
두 개밖에 없죠. 확인됐습니까? 자, 그래서 1부터 8까지 중에서 제곱수 두 개를 뺀 몇 개만? 6개만 살아남는다 라고 말할 수 있겠다. 괜찮습니까? 네, 크게 어렵지 않았던 것 같아요. 윤서가 분위기 전환을 위해서 218번을 풀어보겠습니다. 자, 집중 못하고 있는 것 같길래 리프레시하는 개념으로 218번을 풀어볼게요. 문제는 이해했어요? 몇 번? 2번? 틀렸어. 답은 3번이야. 상황은 이렇죠. 수직선 위에 원점이 있고요. 여기에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이 있다고 했죠.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표시해 놨어. 그리고 얘를 한 바퀴를 굴렸지. 그럼 얘가 다시 온 요점을 A라고 부른대. 근데 지금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예요? 1이라고 써 있죠. 맞아요? 아, 지름의 길이가 1이구나. 아, 미안해요. 지름의 길이가 1이면 이 원주가 얼마야? 파이죠. 지름 파이잖아, 원주가. 지름이 1이니까 한 바퀴를 굴러왔대. 그러면은 원점에서 A까지의 길이가 얼마예요? 파이가 되겠죠. 그래서 AN은 이렇게 파이라고 쓰면 되겠지. 자, 오케이. 이걸 갖고 이제 문제를 읽어보자. 자, 다음 중 옳은 것을 고르십시오. A는 유리수이다. A는 파이고 파이는 무한수죠. 무한소수기 때문에 유리수가 아니야. 2번 가볼게. 파이 마이너스 A, 즉 파이 빼기 파이라고 써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0이니까 무리수라고 써 있는 지문이 잘못된 거죠. 3번. A 더하기 루트 2는 한마디로 파이 더하기 루트 2라고 부를 수 있겠지. 그럼 얘는 무슨 수예요? 무리수죠. 이해됩니까? 자, 무리수니까 순환소수가 아닌 무한소수다라고 쓸 수가 있겠지.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값은 몇 번이에요? 3번이 되겠다. 4번과 5번도 이 A는 한마디로 2파이죠. 2파이는 유리수가 아니야. 2파이는 무리수니까 4번도 틀렸고 5번 지문 가볼게. A-1은 파이-1이니까 유리수꼴로 나타낼 수가 없죠. 그래서 5번도 틀렸다. 우리가 원하는 값은 몇 번? 3번이라고 부를 수 있겠다. 괜찮습니까? 네. 혹시 요거 A가 파인 거 찾았어요? 네. 헷갈렸어요? 자, 저도 늘 반지름만 알려줘가지고 얼핏 읽었을 때 반지름인 줄 알았어. 그래서 2R파이라고 너무 입에 붙어 있어가지고 2파이라고 생각을 했었어. 오케이? 하지만 문제에서 정확하게 뭐라고 써 있어요? 지름이라고 써 있으니까. 지름이 1인 원의 원주는 지름파이니까 1이 파이겠죠. 네. 이렇게 좀 문제를 좀 저급하게 어렵게 만들었네. 헷갈리라고. 그래서 집중하고 읽어야 되겠죠. 자, 넘어가서
재밌는 게 222번 가볼게요. 재밌는 걸로 222번 가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눈의 길이가 1인 모는 종이 위에 수직선과 직각 삼각형 ABC를 그려 넣었대. 그래서 약식으로 그리면 여기가 A, B, C 90도로 잡았는데 마이너스 2에 찍혀 있고요. 여기가 2에 찍혀 있어. 확인됐습니까? 그리고 몇 칸 올라가 있어요? C는 2칸 위에 올라가 있다. 이 정도까지는 확인할 수 있겠어요? 오케이. 이러고 C가 이런 식으로 내려왔을 때 P에 찍힌다. 이렇게까지 되어 있습니다. 좋아요. 자, 이랬을 때 점 P에 대응하는 수 A는 A와 4 사이에 여기를 A라고 읽겠대. 라고 말할 수 있겠어?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AB의 길이가 얼마예요? 4. BC의 길이가 얼마예요? 2칸이니까 2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면 AC의 길이는 얼마일까?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루트 4, 4, 16, 2는 4. 루트 20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괜찮아요. 자, 그러면 A에서 P까지 길이가 루트 20이지. 근데 A가 마이너스 2잖아. 그럼 P에 해당되는 A 값은 얼마일까? 그렇죠. 그렇죠. 대부분 루트 2 마이너스 2라고 부르기도 하고 마이너스 2 더하기 루트 2라고 루트 20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괜찮습니까? 오케이. 자, 근데 문제에서는 요 A와 즉 루트 20 빼기 2라고 하는 수와 4라고 하는 수 사이에 들어가 있는 숫자를 찾으래. 그럼 우리가 이 녀석의 대략적인 크기를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루트 20은 루트 16보단 크죠? 그리고 루트 25보단 작지. 그래서 대략적으로 얼마야? 4.xxx란 소리죠. 거기에서 빼기 2를 한 거잖아. 그럼 우리가 원하는 A는 대충 얼마예요? 2.xxx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수는 A와 4 사이에 있는 수니까 2.xx에서 4 사이에 있는 수를 찾으면 되겠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케이. 그럼 기억이 루트 3이야. 루트 3은 기본적으로 루트 4보다 작죠? 그렇기 때문에 2보다 작은 수니까 탈락이야. 자, 니은 가볼게. 2분의 7은 대략적으로 3.5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럼 얘는 우리가 딱 원하는 수죠. 괜찮아? 디귿 가볼게요. A 플러스 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2점 땡땡땡 더하기 1은 3점 땡땡땡이니까 저 안에 들어갈 수 있어? 있죠. 3점 땡땡땡은 4보단 작잖아. 들어갈 수 있어요? 네. 리을 2분의 A 마이너스 1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자, 보면은 자, 2분의 A는 우리가 2점 땡땡땡을 2로 나눈 거죠. 근데 저거는 이렇게 하는 것보단 저 살려서 푸는 게 낫겠다. 요 A라는 수가 루트 20 마이너스 2잖아. 그쵸? 근데 이 루트 20이라는 건 4 곱하기 5니까 2루트 5 빼기 2라고 부를 수 있겠지. 괜찮아요? 거기를 2로 나눈 수잖아. 그럼 얘가 대략적으로 얼마예요? 루트 5 마이너스 1이야. 그러면 우리가 풀어야 되는 녀석은 루트 5 마이너스 1 빼기 1이죠. 그래서 루트 5 마이너스 2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그럼 루트 5 마이너스 2는 요 사이에 들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얘는 아웃이라고 계산하는 게 편하겠네.
마지막으로 미음 확인해 볼게요. 마이너스 a 플러스 7 마이너스 루트 20 플러스 2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정리하면 9 마이너스 루트 20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습니까? 근데 루트 20이 대략적으로 2.xxx니까 3보다도 작은 수죠. 그래서 9 빼기 2. 땡땡땡이니까 대충 6점 얼마에 찍혀 있겠죠. 그래서 저 사이에는 안 들어갔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값은 니은 디귿이 되겠다. 괜찮아요? 할만해? 네. 자, 223번으로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500 이하의 수, 500 이하의 자연수 n에 대해서 루트 n, 루트 3n, 루트 5n이 무리수가 되는 개수를 구하겠습니다. 어디 아프니? 좀 집중을 못하는 것 같다. 그럼 너한테 물어볼게. 똑바로 해. n이라는 녀석이 자연수야. 근데 500보다 작은 자연수야. 500 이하의 자연수야. 루트 n, 루트 3n, 루트 5n이 무리수가 되는 n을 찾으래.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될까? 응? 공배수? 반대 개념으로 풀어야지. 무리수가 안 되는 걸 전체에서 빼야지. 훨씬 많을 거 아니야. 그래. 자, 기본적으로 루트 n이 무리수이려면 n이 제곱수가 아니어야 되겠지. 그럼 1부터 500 사이에 제곱수를 일단 빼야 되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1제곱, 2제곱, 3제곱, 4제곱, 5제곱 여기까지 가야 되니까 6제곱 얼마까지 가야 돼요? 얼마? 20의 제곱은 얼마? 400. 그럼 20보다 좀 크겠죠? 21의 제곱은 한 22쯤 되겠다. 22의 제곱은 얼른 해볼까? 22의 제곱 나도 못 외웠어. 22까지. 그럴 수 있잖아. 484. 500 안에 있죠? 그래서 n 자체가 제곱수가 되는 건 총 몇 개예요? 22개라고 부를 수 있어. 그 다음에 루트 3n이 무리수이기 위해서는 3n이 제곱수가 되는 걸 빼줘야 되겠죠?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얘는 무조건 3을 하나 품고 제곱수가 돼야 되겠지. 3을 하나 품고 제곱수가 돼야 되겠어요. 3을 하나 품고 제곱수가 돼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쭉 빠져나가면 여기서는 12개가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루트 5n이 무리수로 살아남으려면 루트 5n이 유리수가 되는 걸 빼줘야 되겠죠? 즉 제곱수가 되는 걸 빼줘야 되니까 이렇게 돼가지고 얘는 딱 정해졌죠. 500이니까 10개를 빼줘야 되겠죠.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n의 개수는 후보군이 500개인데 그 중에서 22개를 빼주고 12개를 빼주고 10개를 빼줘야 되겠다. 라고 풀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값이 얼마예요? 456이라고 풀 수 있겠다. 이런 건 잘 체크해 둬야 됩니다. 딱 그냥 무리수를 구하면 되겠지라고 해서 풀어버리면 너무 많잖아. 456개를 다 구할 수는 없잖아, 우리가. 그래서 반대 개념으로 풀 거라고. 그래서 전체 가지수 중에서 안 되는 것들을 빼겠다. 괜찮죠? 문제 자체가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거니까 우리가 저 유형을 파악하고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반대 개념으로 풀겠다.
자, 227번 가보겠습니다. 227번. 정수 A랑 B가 있는데 A 더하기 루트 13과 B 마이너스 루트 13 사이에 정수가 4개 있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B-A를 구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기에서 A 더하기 루트 13보단 B-루트 13이 더 크다고 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여기를 이용해서 A랑 B 중에서 뭐가 더 큰 건지를 금방 알 수 있겠지. 뭐가 더 커요? B가 훨씬 더 크겠지. 그러면 포인트를 이렇게 잡았을 때 A라는 정수가 있고요. B라는 정수가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그럼 A 더하기 루트 13이니까 A 더하기 루트 13이라고 쓸 수 있겠죠. 괜찮아? B 마이너스 루트 13이라고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먼저 체크해 봐야 되는 건 루트 13이 대략적으로 얼마의 크기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 되겠죠. 루트 13은 루트 9보다는 큰데 루트 16보다는 작아. 그래서 3보다는 큰데 4보다는 작아. 대략적으로 약 3.xxx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괜찮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 저거를 좀 더 길게 그렸어야 되는구나. 내가 좀 더 길게 그려볼게. 이렇게 여기를 B가 되면 여기가 B-루트 13인데 루트 13이 대략적으로 요만큼 되어 있는 거죠. 그럼 가장 먼저 등장하는 정수가 A 더하기 4겠죠. 3점 얼마가 더해진 거니까. 그래요? 그럼 A 더하기 4, 여기가 A 더하기 5, 여기가 A 더하기 6, 여기가 A 더하기 7. 뭐 요렇게 정수가 4개가 등장을 하겠지. 자, 근데 여기서 보면 어쨌든 여기서 B에서 빼기 3.x를 한 거잖아. 그거는 B 빼기 루트 13보다 하나 작은 정수는 B에서 얼마를 뺀 거야? 4를 뺀 거랑 똑같은 위치에 있어야 되겠지. 요거 이해됩니까? 여기가 B야. B에서 3.x를 뺐어. 3.x를 뺐어. 그럼 요 앞에 정수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래요? 그럼 B에서 4를 뺀 게 얘보다 조금 더 뒤에 있겠죠. 근데 이게 정수잖아. 그래요? 이해됩니까? 그럼 B 빼기 루트 13보다 바로 앞에 있는 A 더하기 7이 곧 B 빼기 4라고 느낄 수 있겠어? 그래요. 그래서 A 더하기 7이 B 빼기 4라고. 괜찮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질문이 뭐가 나온 거야? B 빼기 4를 물어본 거야. 그러면은 B-4는 B-A는 넘어가서 7 플러스 4가 되겠죠. 그래서 얼마? 11이라고 구할 수 있겠다. 괜찮습니까? 네. 크게 어렵진 않는데 유형이 계속 바뀌면서 똑같은 거를 계속 다르게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루트 13이라는 녀석이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대략적인 크기를 구해낼 수 있니? 여기서부터 계속 문제를 만드는 거라고. 근데 루트 13이 3보단 크고 4보단 작은 건 알죠? 그럼 이게 개념이야. 여기서 이제 문제가 조금씩 바뀌는 거야. 근데 그거를 캐치할 수 있어야 돼. 오케이? 근데 그 캐치할 수 있으려면 다양하게 많이 풀어봐야 됩니다.
226번 하나 시켜볼게요. 226번. 나왔어요. 답은 3 더하기 루트 2. 괜찮아? 네. 자, 닫고 다시 다음 C단계로 넘어가니까 49쪽으로. 맞습니까? 네. 추워요? 괜찮지? 그래. 페이지 49쪽 가보겠습니다. 근호가 포함되어 있는 곱하기 나누기. 계산 느낌이죠. 자, 문제 번호 321번 가볼게. x를 루트 7이라고 한대. 이때 3x라는 숫자는 x분의 1의 몇 배입니까? k배입니다 라고 쓸 수 있겠어요? 오케이. 그럼 우리는 k를 구하는 거죠? 그럼 문제를 읽고 식을 세웠어. 그럼 k를 구하는 거니까 양변에 어떻게 해주면 돼? x를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겠어. 그러면 3 루트 7의 제곱이 k가 되겠죠. 루트 7의 제곱이 얼마예요? 7. 그러면은 7, 3 쉬워. 괜찮죠? 자, 문제를 읽었을 때 3x는 x분의 1의 몇 배입니까? 라는 얘기를 읽고 요 식 하나를 세우면 어렵지 않게 방정식을 풀 수 있다. 괜찮아? 네. 넘어가서 322번 가보겠습니다. 3루트 5 곱하기 루트 5분의 32를 계산하여 근호 안의 수가 가장 작은 자연수가 되도록 a 루트 b 꼴로 나타낼 때 유리수 a. 어쨌든 한마디로 말해서 얘를 계산하면 이런 모양이 된다는 소리겠죠.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어차피 얘는 3 곱하기 루트 5라고 표현이 가능하죠. 그리고 뒤에 있는 거는 루트 5, 루트 32라고 표현이 가능합니까? 그러면 요 루트 5랑 루트 5는 지워지겠죠? 라고 말할 수 있겠어. 이렇게. 그럼 그냥 단순하게 3루트 32라고 쓰면 되겠는데 단서가 붙었어. 루트 안에 있는 수가 작아야 된대. 그럼 루트 32를 빼낼 수 있으면 앞으로 루트 밖으로 숫자를 빼내세요. 라는 소리겠죠. 그럼 32를 소인수 분해를 한번 해볼게. 2하면 얼마예요? 16. 또 2하면 얼마예요? 8. 또 2하면 4. 또 2하면 2라고 쓸 수 있겠지. 그래서 3루트 32가 3루트 2의 몇 승? 2의 5승이야. 자, 2의 5승은 2의 라고 쓸 수 있겠어? 그렇기 때문에 요 녀석이 나갈 때 어떻게 나가? 2로 나가고 얘가 나갈 때 어떻게 나가? 2로 나가겠죠. 그래서 3 곱하기 2 곱하기 2 루트 2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해야 되겠다. 괜찮아? 그래서 A 더하기 B는 14라고 쓸 수 있겠다. 쉬워? 야, 됩니다. 쉽지? 이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할 수 있겠죠? 왜 자신감 있는 표정이 안 나와? 응? 좀 힘들어? 아니지? 네, 그래요. 자, 넘어가서 323번. A가 양수고 B가 양수라고 되어 있어. 이때 루트 AB가 4입니다. B분의 1 루트 A분의 B 마이너스 A분의 3 루트 B분의 A의 값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자, 요 순수하게 좀 다 쪼개서 한번 봐볼게. 자, B를 루트 B, 루트 B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여기가 루트 B, 루트 B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 다음 루트 A, 루트 B라고 쓸 수 있죠. 요 A를 루트 A, 루트 A라고 쓸 수 있겠어? 괜찮지? 그 다음에 3 루트 B, 루트 A라고 쓸 수 있어. 그럼 루트 B, 루트 B 하나 지우고 루트 A, 루트 B 하나 지웠어. 그러면 루트 A, 루트 B분의 1 빼기 루트 A, 루트 B분의 1이라고 부를 수 있겠지. 그럼 루트 A 곱하기 루트 B를 우리가 한꺼번에 루트 A라고 쓸 수 있겠죠. 걔가 문제에서 얼마라고 알려줬어? 4라고 알려줬어. 3이야, 3. 미안해. 그래서 4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3이라고 쓸 수 있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정리하면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답을 쓸 수 있겠다. 어때? 쉽죠? 요거 자연스럽지? 요렇게 넘어가는 거. 그리고 요렇게 쓰는 것도 좀 익숙해져야 돼. A를 루트 A, 루트 A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야 돼. 양수라고 써 있으니까. 알겠지? 네, 저런 식으로 하면 약분 개념이 적용돼가지고 해석하는 게 조금 편하긴 합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 연습하는 단계로 325번을 시켜볼게. 325번. 윤서가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때 배우는 거야. 저 내용을. 그럼 요거는 같이 한번 풀어볼까? 이건 지금 너무 복잡하게 빼낸 거고 좀 이게 심플하게 빼내는 법도 알아야 되니까. 네, 그럼 요거까지 이렇게 잘라내면 되니까 해보자. 자, 같이 한번 해볼게요. x가 루트 6이고 y가 루트 6분의 1이라고 써 있습니다. 오케이? 이랬을 때 루트 x y 루트 y 더하기 루트 y x 루트 x의 값을 구하겠습니다. 분수죠? 우리가 조건식, 문제식이 지금 뭐예요? 분수로 되어 있죠? 분수의 더하기 어떻게 풀어요? 통분. 통분. 자, 루트 x, 루트 y로 쓰면 되겠죠? 그럼 앞에 거에서 부족한 건 루트 y죠?
그렇기 때문에 y 루트 y에 루트 y를 곱하지. 그럼 똑같은 방법으로 x 루트 x에 루트 x를 곱한 거잖아. 그럼 얘는 루트 xy x제곱 플러스 y제곱이라고 쓸 수 있어야 되겠다. 괜찮아? 그래요. 자, 그러면 x제곱은 얼마예요? 6. y제곱은 얼마예요? 6분의 1. 요거 이제 분자 구하는 거 쉬웠어. 그치? 자, 그럼 여기서 xy는 얼마야? 1이죠. 그럼 루트 1이라고 부를 수 있겠지. 그리고 6분의 37. 최종 결과값 6분의 37이라고 구해낼 수 있겠다. 괜찮아? 어때? 에이, 뭐 분수의 더하기 가장 먼저 떠올려야 되는 게 뭐야? 통분. 윤서가 너무 이게 루트에 꽂혀 있어가지고 유리화를 시키겠다는 생각으로 조금 복잡하게 들어간 것 뿐이야.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 괜찮지? 네. 근데 이렇게 풀어도 풀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유리화 개념으로 푸는 것도 나쁘진 않지. 유리화 개념 풀어볼까? 자, 볼게. 자, 필요한 게 뭐야? 루트 x가 필요하죠? 루트 x가 필요하니까 분모 분자에 루트 x를 곱해야 되겠지. 그러면 x분의 y 루트 y 루트 x라고 쓰면 되겠네. 더하기. 여기에 필요한 건 루트 y야. 그래서 y x 루트 x 루트 y라고 쓸 수 있겠지. 괜찮아. 2단계에서 통분이라는 생각을 해야지. 2단계에서.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끝까지 한번 가볼게. 그럼 여기서 이 부분을 1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 문제는 x분의 y 더하기 y분의 x를 구하겠습니다로 바뀌는 거니까. 그래서 2단계에서 xy분의 x제곱 더하기 y제곱으로 빼낼 수 있어야 되겠죠. 선생님 여기는 루트가 있고 여기 왜 루트가 없어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1이니까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 작업을 했잖아. 유리화 작업으로 그걸 만들었으니까. 괜찮아. 네, 넘어가서 네, 왜 이거는 아니에요? 뭐요? 네. 자, 넘어갑시다. 자, 문제 번호 327번 가보겠습니다. 어느 피자 가게에서 원 모양의 피자를 판매하는데 레귤러 사이즈 피자가 16,500원이고요. 라지 사이즈 피자가 22,000원 판매합니다. 피자의 가격은 피자의 넓이의 정비례. 라지 사이즈 피자의 반지름의 길이는 레귤러 피자 사이즈의 몇 배가 되겠습니까? 라고 되었어요. 그러면은 라지의 반지름을 A라고 부르자. 그럼 레귤러의 반지름을 B라고 부를게. 라지의 넓이가 얼마야? A제곱 파이죠. 그래요? 레귤러의 넓이가 얼마야? B제곱 파이죠. 어차피 비례니까 파이는 생략할 수 있죠. 이게 가격에 비례하잖아. 피자의 가격은 넓이에 비례한다니까. 지금 넓이의 비율이 가격의 비율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라고 쓸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은 00, 00 지워서 또 5로도 약분해 볼까? 44가 5로 약분하면 11로도 약분이 가능하죠. 4대 3이라고 얻을 수 있겠어. 즉 A제곱 대 B제곱이
4대 3이래. 그러면 최종 질문. 라지 사이즈의 반지름의 길이 얼마? 라지 사이즈의 반지름의 길이 얼마? 2K라고 부르는 게 낫겠죠? 2K. 네, 2K는 레귤러 사이즈 반지름의 길이의 몇 배가 되겠습니까? 라고 되어 있네. 그러면은 A를 2K, B를 루트 3K라고 부르면 A는 B의 몇 배입니까? T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2K는 루트 3K의 T배다. KK는 지워지니까 T는 루트 3분의 2, 즉 3분의 2 루트 3이라고 구할 수 있겠다. 괜찮아?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값은 3분의 2 루트 3배라고 부를 수 있겠다. 괜찮습니까? 좋아요. 자, 윤서가 329번과 332번 두 문제를 풀겠습니다. 329, 332. 다 했어? 둘 다 돼? 몇 번이 안 돼요? 29번은 되고? 네. 자, 그러면은 332번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폭이 9래. 폭이 9. 일정한 종이띠를 원래 이렇게 있었는데 A 이쪽을 접은 게 아니구나. 이렇게 접었구나. 이렇게 얘를 이렇게 접었대. 그래요. 접으면 얘가 예쁘게 접고 싶다. 잘 접고 싶다. 이렇게 접힙니다. 괜찮아요? 잘 접은 것 같아. 그래서 이쪽이 이렇게 없어지겠죠? 이렇게 없어집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하시겠습니다. 삼각형 ABC가 어디 있냐면은 여기가 A, 여기를 B라고 잡았어. 근데 힌트가 뭐예요? 여기가 얼마래? 여기가 60이래. 괜찮아요? 그래요. 자, 접었잖아. 그래요? 그러면은 여기랑 여기는 원래 하나죠. 그냥 각이 같아야 되겠지. 180도에서 60도를 뺐으니까 120도 남았죠. 120도를 2등분하면 얼마? 60도. 아, 그럼 여기랑 여기도 60도가 되겠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괜찮아요? 네, 그래요. 자, 그러면 그 찾아야지, 그러니까 그걸. 자, 그럼 요각은 요각과 뭘 이루고 있어? 억각이 있으니까 여기도 몇 도? 그럼 여기도 몇 도? 각이 60, 60, 60인 거 우리 뭐라고 부르죠? 정삼각형이라고 부르죠. 그래요. 그래서 A, B, C가 정삼각형이야. 그래? 근데 우리가 뭐만 알고 있어? 요 높이만 알고 있어. 얼마라고? 9라고 알고 있죠.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배경 지식. 정삼각형의 높이는 어떻게 구하죠? 2분의 루트 3 a라고 구합니다. 정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죠? 4분의 루트 3 a 제곱이라고 구합니다. 자, 여기서 높이가 9죠. 그러면은 a라고 하는 녀석이 얼마라는 거야? 한 변의 길이 a가 9 곱하기 루트 3분의 2라고 부를 수 있겠어요? 괜찮아? 오케이. 얼마? 6루트 3이라고 구할 수 있어야 되겠어. 괜찮아? 왜? 뭐가? 아이, 빨리 집중해. 여기 봐. 왜 얘가 6루트 3이야? 응? 네. 넓이를 구하라고 했죠? 4분의 루트 3 a제곱이죠. 66에 36. 루트 3의 제곱이니까 3이라고 부를 수 있겠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넓이를 구하겠습니다. 착착 9. 27 루트 3이라고 구해낼 수 있겠다. 괜찮아요? 우리가 요 힌트를 가지고 여기가 60, 60이라는 걸 찾아냈어야 돼요. 찾아냈어요? 그럼 얘가 억각으로 60도라는 걸 찾아냈어요? 그럼 얘가 60도라는 걸 찾아냈어요? 정삼각형. 네. 제가 높이를 구라고 안 보고 네. 저는 선분 AC를 구라고 봐가지고 그런 게 어딨어. A를 잘못해서 그런 게 어딨어. 누가 봐도 폭이니까 포기로 와야지. 오케이? 네. 자. 여기는 설마 진도 나가요? 이상한 생각하지 마. 자, 여기까지 할 거야. 네, 여기까지 할 거야. 숙제 끝내, 빨리. 추석 숙제 끝내. 왜 안 가져왔어? 풀다 왔어요. 와, 아, 가져오지도 않았어? 풀다가 왔어요. 그러니까 가져오지도 않았어? 배짱이네. 어. 그럼 프린트 고난도로 한 몇 개만 더 풀어봐요. 네, 잠깐 프린트 좀 만들고 올게. 자, 고난도 프린트 10문제 풀게요. 시작. 한번 풀어볼게요. (1.5) 큰 루트 x가 2.5 1.5, 2.5를 만족하는 x값 중 가장 작은 자연수를 a라고 부르고 큰 자연수를 b라고 부르겠습니다. 이때 루트 a분의 b n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n의 가장 작은 자연수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되었어요. 우리가 일단 요거를 좀 풀어볼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요? 그래요? 네. 근데 어쨌든 지금 x가 만족시키는 가장 작은 자연수, x를 만족시키는 가장 큰 자연수를 찾기 위해서 부등식의 양 끝이 얼마를 담당하고 있는지를 찾아야 되겠죠. 그래요? 근데 누추가 있으면 좀 보기 싫으니까 양변 제곱해도 될까? 어차피 다 자연수니까, 양수니까 제곱한다고 해도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진 않습니다. 그럼 1.5의 제곱을 계산해 볼게. 1.5, 1.5, 7.
얘는 2.25죠. 2.25고 6.25네. 그러면 1.5의 제곱을 2.25, 2.5의 제곱을 6.25라고 쓰는 거죠. 그러면 2.25보다 큰 x가 6.25보다 작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여기에 있는 자연수 중에서 작은 건 얼마예요? 여기 있는 자연수 중에서 가장 큰 건 얼마예요? 라고 쓸 수 있겠어? 괜찮아요? 네.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 루트 a분의 b, 루트 3분의 6, 즉 2 곱하기 n, 2 곱하기 n이 자연수가 돼야 되는 가장 작은 자연수는 얼마게? 네. 우리가 원하는 n값은 얼마? 2라고 구해낼 수 있겠다. 괜찮습니까? 여기서 뭐 문제가 되게 길고 복잡해 보이지만 그냥 이 부등식을 제곱해서 x로 한번 표현해 보세요. 그런 뜻으로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괜찮아? 네.